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7월 들어서도 계속 그 장이 안 좋아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2월 달부터 주식장이 또 급락을 하더니 이달은 좋아지려나 또 나아지려나 해도 계속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들어서도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심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은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런 생각으로 잘 버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같은 차트를 갖고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본다, 이런 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과거의 자료다, 쓸모가 없다, 활용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차트는 세력이 돈을 갖고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나의 눈이 아닌 세력의 눈으로 차트를 보면 차트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력은 다른 거는 다 속여도 보조지표까지 다 속일 수가 있죠. 다 속여도 거래량만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고 세력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또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 해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어떤 분은 이제 손실을 보고 어떤 분은 이익을 보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책들이 그 손실을 아주 그 필수 항목 조항,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실을 알면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것처럼 그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그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했죠. 무려 손실 누적 금액만 11억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본 결과 그 손절을 하면 손절한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그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절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보고 손절을 안 하고 주식을 하나, 그런 거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매입 조건의 첫 번째 유일한 조건인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고, 팔 때도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을 하고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는 여기서 손절을 하고 누구는 이익을 남기나,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10월 27일 날 무려 1,500만 주나 들어오면서 그 기대를 모았었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때 기대를 모으면서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갖고 최대 25%까지 이때 4월 20일 10월 27일 날 생긴 장대 양봉에 대비해서 무려 25%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5%, 10% 또는 20%에서 손절을 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다행히도 이때 10월 27일 날 1,500만 주나 되는 거래량 때문에 세력이 계속 눌려 있다가도 자기의 본전을 털기 위해서도 다시 이때의 가격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진입을 했으면 원래 진입 가격 한 이상으로도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었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으면 분할 매수한 것까지
다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매매 원칙에 의하면은 원래 매수가의 10%또 20%가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두 번 분할 매수 한 것까지도 다 이익을 실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 6월에 다 이익을 실현했겠죠. 그래서 같은 종목을 갖고도 만약에 손절을 하였다면 손실로 끝났을 거를 참고 버티고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를 하였다면은 모두 다 이익을 실현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1월 18일 날 780만 주나 들어오면서 이 장대 양봉을 우리가 보고 진입했다고 하면은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그 하락하여서 우리가 물린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종목 또한 최대 27%까지 하락하게 되었죠. 이렇게 27%까지 하락하게 되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참고 견디니까 원래 매수가 이상으로 그것도 10% 이상으로 그 상승을 해서 우리가 그 분할 매수를 만약에 마이너스 10%, 20%에서 했다면 그것은 물론이고 처음에 산 가격 또 10%의 이익을 남기고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종목을 갖고도 분할 매수를 잘 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면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십자 MS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장대 양봉을 보고 2월 8일 날 우리가 2,800만 주 들어온 거 보고 진입을 했다 해도 바로 또 이 주가가 폭락을 해서 마이너스 42%나 손실을 보고 있던 와중에 다시 그 5월, 6월에 급등을 해서 원래 매수한 것은 물론이고 분할 매수한 것도 다 이익을 실현해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종목이라도 만약에 지금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무려 하락폭이 42%나 되는데 일반 교과서대로 주식 교과서대로 했다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특히 이거는 1차, 2차, 3차 분할 매수까지 다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분할 매수고 플러스 처음에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그 어떻게 차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4월 1일 날 거래된 1,500만 주 보고 진입을 했었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입하자마자 계속 흘러내렸죠. 근데 이때는 그 한 15% 정도 최대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 두 달 정도 기다리니까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의 분할 매수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만약에 이때 그 3월 17일 날 우리가 진입을 했으면 한 7%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그 올라오는 그 바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에도 약 살짝 눌렸다가 또 이익을 실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흘러내림에 따라서 5월, 6월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지만 이 또한 아직 세력이 이탈한 조짐이 없어서 손절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5월 4일 기준으로 했으면 1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14%, 17%까지 내려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왔다가 1차 분할 매수한 거
이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 뒤 이제 6월 달에 시장이 다시 그 하락을 했지만은 이 또한 이제 얼마든지 다시 시장이 상승하면은 반드시 그 원래 취득한 아직 그 해결하지 못한 이 5월 4일 날짜에 원매수한 것도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센디오도 마찬가지죠. 이 3월 20일 날 진입했으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2달 참았으면 다시 돌아왔을 거고 우수 AMS도 12월에 이 장대 항목을 보고 무려 1,200만 주나 되는 장대 항목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 계속 흘러내려서 최대 25%까지 그 내려갔는데 우리가 그걸 참고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그 올해 5월에 다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로콤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로콤도 오르내리를 하면서 그 3월 24일 날 기준으로 하면 24% 큐로콤 한 16% 정도 내려갔다가 한 달 반이나 2달 참았으면 이익을 실현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5월 23일 날 그 1,9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을 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1차 분할 매수 한 것도 이렇게 지금쯤은 이익을 실현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다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1,500원 이상을 향해서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MS도 마찬가지죠. 2월 21일 날 이 기준으로 해서 약 15% 내려갔었는데 바로 5월 달에 거대한 장대 항목이 생기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익을 내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뒤에 또 다시 하락했지만 이 또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앞으로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성옵틱스도 마찬가지로 4월 5일 기준으로 이러한 종목이 그 1,700만 주나 됐었는데 이게 한 10% 이상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러나 6월 초에 다 상승하는 바람에 그 분할 매수 금액은 물론이고 원 매수가도 10%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미노로직스도 보면 그 모두 이 3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4월 19일 날 분할 매수 첫 진입을 했다 해도 약간 눌렸다가 또 이익 실현하고 또 5월 16일 날 진입했다 그래도 또 눌렸다가 이익을 실현하고 또 6월 9일 날 진입했다가 하더라도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이익을 분할 매수 금액은 물론이고 원 매수가 이상으로 이렇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교과서의 대부분에 나와 있는 그 손절 그런 룰을 따르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그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면 또 이익이 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트를 갖고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본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 커다란 이익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였습니다.